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에너지 생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볼까 합니다. 그 에너지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 잠깐 이 얘기 하기 전에 에너지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 단원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F 단원은 효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빠르게 해주는 단백질, 그게 이제 효소죠. 그래서 그 효소라는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반응들 중에 우리가 G단원에서 얘기하는 세포 호흡을 오늘 공부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H단원에 광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그 에너지 생성의 과정, 즉 반응의 과정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화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화작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이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여기 적어볼게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CO2라는 분자가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세포호흡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즉 큰 분자 하나가 CO2라고 하는 분자로 작아진다는 겁니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 물질이거든요. 탄소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씩 밖에 없죠. C가 하나 있죠. 이게 6개 분자가 되거든요. 그럼 한 개가 6개로 되는 거니까 쪼개진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세포호흡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세포호흡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작용들은 전부 다 이화작용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볼 건데, 광합성이라는 이 과정은 바로 동화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화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화작용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분자들이 큰 분자로 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있는데, 광합성은 자, CO2가 합쳐져서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되게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에서 광합성하는 동안에 빛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큰 분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큰 분자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들이 생명현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얘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세포 내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연력학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 우리 생물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연력학 뭐 제2법칙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대개 자연계 현상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진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 우세하다,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상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동화작용은 자발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자, 아래 보시면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는 이게 나오고요. 거기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ATP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ATP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얘기를 보시면 ATP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은, 자, 우리 필기 노트를 보시면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세포호흡은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포도당을 쪼개므로써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랬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ATP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즉 RNA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한데 에너지 성분이기도 한 거죠. ATP라는 분자는요. 자, 그래서 이런 ATP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포도당을 이산화탄소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를 투여해서 ATP를 만들고 저 ATP를 다시 이용을 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포도당을 얘기했습니다. 탄수화물, 포도당. 자, 우리 3대 영양소 얘들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내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 그 3대 영양소를 쪼개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 지방의 기본 단위는 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산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을 주요한 분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이러한 포도당과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쪼개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그 ATP를 만들면 그 ATP가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로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세포호흡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 놓았는데 우리 이 두 가지 점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는 호기성 호흡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현기성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성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소모하는 호흡이에요. 산소를 소모하는 호흡입니다. 산소를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현기성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산소를 소모하는 호흡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숨쉬기를 하는 이유죠. 우리가 숨쉬기를 통해서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호기성 대사를 잘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숨을 헉헉대고 막 껄떡대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효율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현기성 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호기성 대사와 현기성 대사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에 해당 과정에 대한 얘기까지를 해드릴 거거든요. 해당 과정은 호기성 호흡이 되었건 또는 현기성 호흡이 되었건 어느 경우든 하여튼 해당 과정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산소가 있으면 시트르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거나 또는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호기성 호흡이죠. 반면에 발효라는 걸로 가게 되는 것은 현기성 호흡입니다. 발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유산균 발효를 통해서 요구르트를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균도, 세균도 그 발효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발효라는 걸 하는데 다르죠? 유산균 발효와 우리는 젖산 발효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모라고 하는 애들은 알코올 발효를 하죠. 우리가 술로 먹을 때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고 그때 나오는 그 에탄올을 우리가 술로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장 제가 넘어왔었는데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매팽 자료입니다. 자, 우리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포 호흡. 자, 세포 호흡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산소가 있든지 없든지 해당 과정은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산소가 있을 때에는 시트르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없을 때에는 발효가 가게 되어 있죠. 산소가 있을 때 탄수화물을 내가 다 썼어요. 체내에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원을 지방을 가져와. 여기 지방을 태워가지고 내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자세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시험은 이쪽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큰 묶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3대 영양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포도당이죠. 그 다음 지방이죠. 자, 이게 3대 영양소죠.
자,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생명체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자, 세포 있죠, 세포. 세포가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포가. 그러면 세포에 세포질이라는 부분이 있죠. 적어보세요, 여러분. 세포질이라는 부분에 일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습니다. 그럼 세포질에서 단백질은 쪼개지는데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자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느 반응이 어느 장소에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탄수화물을 피루부산으로 쪼개는 과정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 물질이고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 물질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피루부산 2개로 쪼개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돼 있죠. 자,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이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바꿉니다. 자, 이런 과정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젖산 발효라고 부르는 거죠. 젖산 발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그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시트르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자, 지방을 에너지로 쓴다고 했을 때에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어서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트르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잘 아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난 밥을 먹고 살찌기 싫어, 비만 싫어,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때 내가 산소 쓰죠. 유산소 운동하잖아요. 그때 뭐가 타요? 지방이 탑니다. 단 지방이 잘 타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먼저 이제 고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언제 태울까? 계속 태워요. 특히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데 탄수화물이 별로 없으면 단백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타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내 몸에 많은 단백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중요한 문제니까 얘들 태우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은 체내에 쌓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일으키잖아요. LDL이 많아지면서 동맥경화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포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 아셔야 됩니다. 어느 분자가 어느 분자로 만들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될 때 무슨 과정이냐? 해당 과정이다. 베타산화 과정은 뭐냐? 미토콘드리아에 일어나는데 지방산이 아세틸코일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반응들을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떤 물질이 결국 만들어지는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왜 이런 반응들이 꼭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아시면 더 좋은데, 시험에 약간 고급스러운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저급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포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볼 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된 게 바로 이 그림이죠. 지금 보시면은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해당 과정입니다. 그렇죠? 세포질에 일어나는 과정은 해당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없지만, 이건 유산소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젖산 발효가 있을 수 있죠. 젖산 발효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나머지는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루부산 분자를 갖고 들어와요. 아세틸코일을 만듭니다. 피루부산 산화 과정. 어떤 사람들은 시트르산 회로에 포함시킵니다. 이 피루부산 산화 과정을 여기에 포함시켜요. 근데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자,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코일을
이산화탄소 쪼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지트산회로와 피르부산 산화 과정과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NADH라든지 FADH2라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자들을 이용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자, 먼저 뭐부터 얘기할까요? 자, 해당 과정부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 해당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당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과정. 알겠죠? 자, 해당 과정 언제 일어나요? 산소가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반응이 되었던지 간에 뭐 세포흡이든지 광합성이든지 이쪽에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꼭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장소하셔야 되고요. 장소하셔야 됩니다. 장소. 그 다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프로덕트, 산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 전체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건들을 아시는 게 좋거든요. 언제 일어나는 건 조건, 조절점. 조건과 조절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납니까? 네, 세포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시트산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들어가게 되어 있죠. 베타 산화 과정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말은 왜 적혀 있냐면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데 사실상 원핵세포는 모든 게 다 세포질이기 때문에 다 세포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산화적 인산화하는 과정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원형질막에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이 내막이 세균의 세포막과 동일하잖아요. 세포의 공생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원핵세포의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유사하다. 그치?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의 전자연달계 또 화학삼수 인산화라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얘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다 보니까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원형질막 즉 세포막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세포막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걔가 그대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전체 반응입니다. 전체 반응.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옆에다 적어도 볼게요. 여러분,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쫙 지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피루부산. 이거 아셔야죠. 자, 포도당이 탄소가 6개짜리 물질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피루부산이 되는데 2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3탄소 화합물이니까 그래야 되죠. 자, 그리고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2개의 NADH라는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ATP는 여러분이 뭐 익히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ATP라고 하는 분자는 익히 들어봐서 알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에너지 분자. 근데 NADH는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거기에 이제 H, 요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씩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분자는 ATP처럼 에너지 분자예요. 그래서 이 NADH라고 하는 분자는 뒤에 가면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재료로 쓰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NADH와 이러한 이제 FADH2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해당 과정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분자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돼 있죠. 이런 분자를 활용해서 산화적 인산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림 잘 봐주시면 ATP라는 분자가 여기 2개가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여기서 총 4개가 만들어집니다. 곱하기 2가 들어가거든요. 즉 포당이라고 하는 분자를 포당 6인산
과당 6인산, 과당 162인산, G3P,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인산은 G3P, 그 다음 13BPJ, 3-PJ를 만들어갈 때 글리세롤알데하이드가 3인산, 요게 3탄소 함물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2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4개 ATP를 만들었는데 2개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개 ATP.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2개 ATP를 만들었다. 이거 어디에서 뭐 한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2개 ATP 만들었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2개 NADH 만든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다 둘둘둘 만들어졌죠? 둘둘둘 만들어졌죠? 해당 과정에서 뭐가 먹게 만들어져 이런 것들을 간혹 시험들에서 물어보는데 그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과정 여러분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물어봅니다. 그건 안 물어봐요. 하지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는 물어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건과 조절점이라고 그랬죠. 조건과 조절점 아셔야 됩니다. 조건과 조절점 아셔야 돼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라는 거죠. 조건, 상관없다. 산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산소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이런 겁니다. 산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유산소 조건과 무산소 조건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건, 또 하나 조건. 자, 산소 부족 시 해당 과정은 촉진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을 때 해당 과정은 촉진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산소가 부족할 때 왜 해당 과정이 촉진되느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ATP가 부족하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면 ATP가 부족합니다. 왜? 유산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반응인데 무산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반응이에요. 산소가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건, 산소가 안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조건.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비효율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ATP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ATP가 부족하니까 ATP를 더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법이 없지. 포도당을 더 많이 쪼개야지. 포도당을 더 많이 쪼개게 되면 ATP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포도당 한 분자를 쪼개. 산소가 있어? 그러면 38개 ATP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산소가 없어. 그럼 2개 만들어. 해당 과정에서만 ATP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19배 차이가 나죠. 내가 살아가는데 ATP가 예를 들어 38개 필요해. 38개. 내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한 거예요. 그럼 내가 포도당을 산소가 있을 때는 1개만 쓰면 돼요. 그런데 산소가 없어. 그럼 내가 포도당을 19개 써야 돼. 그럼 포도당 19개를 쪼개려면 해당 과정이 촉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어떻게 돼요? 해당 과정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할 때 막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이어트에 엄청 효과적이겠지.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들을 다 분해하고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겠죠. 금방 모자라니까 지방도 막 분해할 거 아닌가? 그래서 격렬한 운동하는 게 당연히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갑니까? 산소가 있건 없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을 촉진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ATP 부족한데 ATP라고 하는 분자는 쪼개지면 ADP와 PI라고 하는 무기인산 나오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쪼개지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다가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인산기 하나 빠져나오니까 PI라고 적었습니다. 인오르가닉 포스페이트. 인오르가닉 포스페이트. 무기인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ADP도 쪼개집니다. ADP가 쪼개지게 되면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더하기 PI가 나옵니다. 그러면 ATP라고 하는 분자가 부족하게 되면 ATP라는 분자가 감소하게 되면 AMP는 증가하는 꼴이에요. 알겠어요? 예. 얘가 쪼개지니까요. 그럼 AMP가 많아지게 되면 해당과 촉진하는 물질로 얘가 쓰여요. 즉 AMP는 해당 과정을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반면에 ATP가 많으면 해당 과정 돌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해당 과정을 돌리지 못하게 막는 물질이 뭐예요? ATP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해당 과정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ATP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속도는 빨라진다. ATP가 없는 경우 해당 과정의 속도 빨라진다. 우리 대표적인 걸로 뭐를 들었어요? 무산소 조건이었죠. 무산소 조건이었습니다. 무산소 조건에서는 해당 과정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ATP가 부족해. ATP가 부족하면 뭐가 많아져요? AMP가 많아져요. AMP는 인산가당 인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AMP라고 하는 것은 인산가당 인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당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ATP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되어 있죠.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유산소 조건이죠. 유산소 조건입니다, 여러분. 유산소 조건에서는 해당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히 많은 조건에서는 해당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요? ATP가 똑같은 요소죠? 인산가당 인산화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당인산의 농도가 있다고 했을 때 AMP가 많은 조건에서는 속도가 빠른데 ATP가 많은 조건에서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 속도, Y축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과당인산 농도라고 했을 때 인산가당 인산화효소가 활성화되는 억제되는 따라서 AMP가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ATP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해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세포예요. 그럼 세포입니다. 세포 뭐 좋아할까요? 에너지 좋아하죠. 에너지 좋아합니다. 에너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포당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 포당을 어떤 수를 써서든지 세포에 갖고 들어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지 포당을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세포의 안쪽 공간이 이게 세포질 아닙니까? 세포의 안쪽은 세포질인데 이 갖고 온 포당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포당에다가 인산기를 붙입니다. 자, 이 포도당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요. 포도당 6인산이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전 효소가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데 헥소카이네이전 효소가 포도당에 인산기를 붙여가지고 인산기가 음전을 띠고 있으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포도당 6인산은 어떻게 이제 활용할까? 자, 포도당이 많으면은 이거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죠.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얘를 해당 과정으로 돌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계속. 자, 포당 6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당 6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과당 6인산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나 같은 농도로 유지가 되고 왔다 갔다 해. 이성질화 요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그 다음 단계 넘기는 건데 여기서 역시 인산기가 하나 첨가되면서 과당 16 2인산이 되는 겁니다. 2인산. 알겠어요? 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 저장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네, 인산과당, 인산화효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산과당, 인산화효소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정을 돌려보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일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이게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TP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ATP라는 분자가 해당 과정에 두 번 쓰이는 건데 첫 번째는 저장하려고 쓰이는 거예요. 즉 포당 6인산, 포당을 밖으로 못 나가게, 세포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ATP를 갖다가 분해하면서 하는 겁니다. ATP를 만들어야 될 과정인데 ATP를 아까 썼죠. 두 개나. 왜 썼어요? 필요하니까. 즉 포당 6인산에 ATP를 붙이기는 거죠. 자, 또 하나 ATP를 쓴 거 여기 있거든요. 자, ATP 여기다 썼어요. 왜 여기다 또 썼을까요? 네, 그 다음 단계 넘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ATP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ATP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ATP에 있는 인산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그럼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뭔가 이렇게 붙여줬으니까 에너지 준위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간 것을 다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과정이라는 게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외우실 건 전혀 아니죠. 외우실 건 전혀 아닌데 G3P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13BPJ 만들어지고요. 3PJ 만들어지고요. 2PJ 만들어지고요. 포스포에놀피노부산 PEP 만들어지고요. 피루부산 만들어집니다. 외우실 거 아니라고 했죠. 외우실 거 아닙니다. 알겠죠? 외우실 거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져요. G3P라고 하는 물질은 3탄소 화합물인데 이게 DHAP라고 하는 디하이드록시알스인산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런데 디하이드록시알스인산은 다시 G3P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G3P를 통해서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162인산이 6탄소 화합물이 3탄소 화합물로 바뀌어가지고요. 아래까지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때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뭘 만들었어요? 4개 ATP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하신 거예요. 2개 ATP를 썼는데 두 개 ATP를 썼는데 4개 ATP 만드는 거니까 남는 값을 보면은 2개 남았잖아요. 그다음 2개 NADH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중요한 점은 뭐예요? 중요한 점은 바로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에 대한 얘기. 인산과당 인산화효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죠. 자, ATP라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ATP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억제하는 겁니다. 야, 이거 못 가. 억제, 마이너스, 억제. ATP가 많으면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율로 빠져버리겠죠. 글리코겐 쪽으로요. 자, AMP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MP가 있으면 촉진이에요. 플러스 작용이에요. 야, 얘들의 농도, 과당 6인산의 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아래로 넘겨 이런 거예요. 왜? ATP가 부족하잖아. AMP가 많아졌지. ATP가 부족하니까 아래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 조절점을 여러분 계속 시험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가 뭘 외우는지는 알아야 돼. 알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당 과정은 왜 조절되는 거예요? ATP의 농도로 조절되는 겁니다. 누가? 인산과당 인산효소가. 저장을 할지 아니면 내려보낼 정하는 거예요. 해당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포유당에다 인산기 붙이는 과정이에요. 왜 ATP 썼어요? 저장하려고요. 세포 안에 가둬두려고 쓰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물 제가 정리해 드린 거죠. 포유당이 해당 과정 거치면 2개의 피루부산과 2개 NADH와 2개 ATP 만든다. ATP는 총 4개가 만들어졌던 건데 2개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2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해당 과정 전체 과정 지금 그려놨죠. 외우실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외우실 거 아닌데 조절점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까지 배웠는데 여기까지는요. 유산소 조건, 무산소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가는 반응까지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될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딱 끊고 이제 그 유산소 조건과 무산소 조건에서 각각 어떤 반응이 각각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